하지 마세요. 너무 아파요. 내가 전부 들었어. 네가 한 모든 말, 모든 위협들 내가 다 녹음했어. 이 이야기는 새엄마가 아이를 때린다는 8살 딸의 고백을 들은 한 아버지의 믿을 수 없는 실제 경험담입니다. 사연 바로 시작할게요. 가을 햇살이 창문 사이로 비쳐들며 거실 한편을 따뜻하게 물들이던 그 오후, 35세 중학교 국어교사 준호는 소파에 깊숙이 몸을 맡긴 채 멍하니 텔레비전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화면 너머 어딘가를 향해 있었고 마음은 2년 전 그날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2년 전 가을, 폐암 사기 진단을 받은 아내 은주가 병원 침대에 누워 마지막 숨을 거두던 그 순간을 준호는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할인이를 잘 부탁해라는 은주의 마지막 말과 함께 그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때 할인이는 겨우 6살이었고 엄마가 왜 깨어나지 않는지 이해하지 못해서 병원 복도에서 울음을 터뜨리곤 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준호는 호라비가 되었습니다. 아침에는 할인이를 유치원에 보내고 오후에는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저녁에는 서툰 손놀림으로 딸을 위한 저녁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은주가 생전에 해주던 따뜻한 미역국 대신 인스턴트 라면이 식탁에 오르는 일이 잦아졌고 할인이의 옷에 생기는 얼룩을 제대로 빼지 못해 애를 먹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힘든 것은 할인이가 가끔 엄마는 언제 집에 와요? 라고 물을 때였습니다. 준호는 그때마다 목이 메어 대답하지 못하고 딸을 꼭 끌어안기만 했습니다. 밤이 되면 할인이가 잠든 후 혼자 남겨진 거실에서 은주와 함께했던 추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와 그를 덮쳤습니다. 신혼 시절 함께 고른 소파, 할인이가 태어나던 날의 기쁨, 세 가족이 함께 보낸 마지막 여름휴가까지 모든 것이 그리웠습니다. 그렇게 1년 반이 흘러간 어느 봄날, 준호의 삶에 작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중학교에 새로 부임한 도서관 사서가 있다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점심시간에 도서관에 들른 준호는 그곳에서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정성스럽게 책을 정리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로 온 사서 이미경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맑고 따뜻했습니다. 단정하게 묶은 머리와 온화한 미소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국어 가르치는 박준호 선생님이시죠? 소문 많이 들었어요. 학생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으시다면서요? 준호는 어색하게 웃으며 과찬이세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오랜만에 나누는 동료 아이, 자연스러운 대화였습니다. 미경은 곧 준호가 호랍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특별한 동정심을 표하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8살 딸이 있으시다고 들었는데 키우시기 힘드시겠어요. 미경의 말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교육학을 전공해서 아이들을 좋아해요.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그 후로 준호는 자주 도서관을 찾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수업 자료를 찾으러 가는 것이었지만 점차 미경과의 대화 자체가 목적이 되어 갔습니다. 미경은 훌륭한 청취자였습니다. 준호가 아내를 잃은 슬픔을 토로할 때도 할인이를 키우며 겪는 어려움을 털어놓을 때도 그녀는 진심으로 공감해 주었습니다. 선생님, 너무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려고 하지 마세요. 할인이에게도 아빠가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해요. 미경의 조언은 항상 현실적이면서도 따뜻했습니다. 몇 주가 지나면서 준호는 미경에게서 묘한 끌림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함께 찾아왔습니다. 은주를 배신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 할인이가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한 걱정이 그를 망설이게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준호는 용기를 내어 미경에게 할인이를 소개해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아이가 낯을 가리는 편이라 처음에는 조금 어색할 수도 있어요라고 미리 양해를 구했지만 미경은 괜찮아요. 아이들과 친해지는 데는 자신이 있어요라고 밝게 웃었습니다. 첫 만남은 학교 근처 작은 카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할인이는 처음에 아빠 뒤에 숨어서 미경을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미경은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하린아, 안녕? 나는 미경 언니야. 아빠 학교에서 도서관에서 일해. 미경은 하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앉으며 부드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너 책 좋아해? 도서관에 정말 재미있는 책들이 많이 있어. 하린이는 조심스럽게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미경은 가방에서 작은 동화책 하나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이 책은 용감한 공주 이야기야. 혹시 관심 있어? 하린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하린이는 조금씩 미경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준호가 미경과 만날 때 하린이도 자연스럽게 함께하게 되었고 미경은 하린이에게 각별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간식을 챙겨주고 숙제를 도와주며 때로는 예쁜 머리끈을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준호와 미경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발전했고 하린이도 미경을 완전히 받아들이는 것 같았습니다. 미경이 언니는 언제 우리 집에 와요? 라고 묻는 하린이의 말에 준호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느 토요일 저녁 세 사람이 함께 저녁을 먹고 있을 때 준호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하린아, 아빠가 너한테 할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하린이는 포크를 든 채 아빠를 바라보았습니다. 미경 언니와 아빠가 결혼을 하면 어떨까? 그러면 미경 언니가 하린이의 새엄마가 되는 거야? 준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린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미경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미경 언니, 저랑 아빠랑 계속 함께 있을 거예요? 미경은 하린이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야, 하린아. 우리는 이제 가족이 될 거야. 언니가 하린이를 정말 많이 사랑해. 하린이는 활짝 웃으며 좋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준호는 가슴 한편에 있던 무거운 짐이 조금은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러졌습니다. 가까운 친척들과 동료 교사들만 초대한 작은 식이었지만 하린이가 들러리 역할을 맡아 기뻐하는 모습에 준호는 행복을 느꼈습니다. 미경은 하린이를 위해 특별히 작은 꽃다발을 준비했고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야 라고 속삭여 주었습니다. 미경이 정식으로 그들의 집으로 이사 온 것은 결혼 일주일 후였습니다. 그녀는 집안을 새롭게 꾸미며 따뜻한 가정의 분위기를 만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세 가족의 사진이 놓였고 부엌에서는 항상 맛있는 냄새가 풍겼습니다. 하린이는 새 엄마와 함께하는 일상이 신기하고 즐거워 보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미경이 예쁘게 머리를 묶어주었고 학교에서 돌아오면 따뜻한 간식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준호 역시 오랜만에 진정한 휴식을 느꼈습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한다는 부담감에서 벗어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보, 오늘 하린이가 학교에서 상을 받았대요. 미경은 저녁 식탁에서 기쁘게 말했습니다. 독서 감상문 쓰기에서 1등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하린이 정말 똑똑해요. 정말이야? 하린아, 축하해. 준호는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런 소소한 일상의 행복이 준호에게는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미경은 하린이의 학교 생활에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였습니다. 학부모 모임에 참석하고 운동회에서는 누구보다 열심히 응원했습니다. 하린이의 친구들도 하린이 새엄마 정말 예쁘다며 부러워했습니다. 하지만 평온해 보이던 일상에 작은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한 것은 결혼한 지 3개월이 지난 후였습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린이가 가끔 말이 없어지거나 미경과 함께 있을 때 예전만큼 활발하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하린아, 무슨 일 있어? 준호가 물어보면 하린이는 아니에요, 아빠. 그냥 피곤해서 그래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준호는 새 환경에 적응하느라 힘들어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밤 준호는 하린이 방에서 작은 흐느낌 소리를 들었습니다. 문을 살짝 열고 들여다보니 하린이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하린아, 왜 울어? 준호가 침대에 앉자 하린이는 아빠 품에 안겼습니다. 아빠, 저 엄마 보고 싶어요. 진짜 엄마 말이에요. 하린이의 말에 준호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 아빠도 엄마가 많이 보고 싶어. 하지만
이제 미경 엄마도 할인이를 많이 사랑하잖아. 준호는 딸을 달래며 말했습니다. 네. 알아요. 미경 엄마도 좋아요. 그런데 할인이는 말을 멈췄습니다. 그냥 가끔 이상해요. 뭐가 이상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빠, 할인이는 다시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미경에게 할인이의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아이가 아직 완전히 적응하지 못한 것 같아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미경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해요. 할인이가 엄마를 그리워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제가 더 노력해 볼게요. 며칠 후 준호는 할인이의 더욱 미묘한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그날 있었던 일들을 신나게 이야기하던 할인이가 이제는 말이 줄었습니다. 미경이 말을 걸어도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거나 아예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할인아, 오늘 학교에서 뭐 했어? 미경이 밝게 물어봐도 그냥 요라는 짧은 대답만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준호는 이런 상황이 걱정되었지만 아이의 적응 과정이라고 생각하며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미경이 할인이에게 더욱 정성을 쏟는 모습을 보며 안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금요일 저녁, 준호가 늦은 회식으로 집에 들어왔을 때였습니다. 거실은 조용했고 미경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할인이는? 준호가 물었습니다. 일찍 잠들었어요. 오늘 많이 피곤해 보이더라고요. 미경의 대답은 평소와 다름없었습니다. 할인이 방에 들어가 이마에 가벼운 키스를 해주려던 준호는 딸이 깊게 잠들지 않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할인이는 눈을 살짝 떴다가 다시 감았지만 그 짧은 순간 준호는 딸의 눈에서 뭔가 다른 감정을 읽었습니다. 두려움이었을까요? 아니면 슬픔이었을까요? 결혼한 지 6개월이 지난 어느 목요일 오후 드디어 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준호는 평소보다 일찍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그날도 어김없이 뉴스를 보고 있었지만 마음은 온통 할인이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최근 들어 할인이의 변화는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식욕도 떨어진 것 같았고 밤에는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준호가 물어봐도 할인이는 괜찮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복도에서 작은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는 생각에서 깨어나 고개를 돌렸습니다. 할인이가 거실 문 앞에 서 있었는데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어깨는 축 늘어져 있었고 두 손은 몸 앞에서 꼭 쥐고 있었으며 시선은 바닥을 향해 있었습니다. 할인아, 괜찮니? 준호는 즉시 소파에서 일어나며 물었습니다. 할인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을 때 준호는 딸의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는 걸 봤습니다. 마치 한참 동안 울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할인이는 입술을 깨물고 있었고 온몸이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인이의 목소리는 겨우 들릴 만큼 작았습니다. 이야기 좀 해도 될까요? 그 순간 준호는 직감했습니다. 무언가 매우 심각한 일이 벌어났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그들 가족의 운명을 바꿀 사건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물론이지, 할인아. 아빠한테 뭐든 말해도 된다는 거 알지? 준호는 소파를 가볍게 두드리며 딸을 앉으라고 했습니다. 할인이는 천천히 다가왔지만 평소와는 달리 아빠와 조금 거리를 두고 앉았습니다. 이런 모습이 준호에게는 더욱 불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할인이는 긴장한 듯 옷을 만지작거리며 아빠의 눈을 피했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이 떨리고 있는 것을 준호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할인이의 목소리는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처럼 가늘고 떨렸습니다. 준호는 속으로 걱정이 태산 같았지만 최대한 차분하고 따뜻한 목소리로 말하려 노력했습니다. 뭐든지 말해봐. 아빠는 항상 네 편이야. 할인이가 무슨 말을 해도 아빠는 화내지 않을 거야. 그의 말에도 할인이는 여전히 망설였습니다. 몇 분간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거실의 시계 초침 소리만이 두 부녀 사이의 긴장감을 더욱 부각시켰습니다. 준호는 기다렸습니다. 서두르면 안 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할인이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아빠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의 눈은 세상을 떠난 은주를 많이 닮아 있었지만 지금은 두려움과 혼란,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미경 엄마에 대한 이야기예요. 할인이의 첫마디에 준호의 심장이 갑자기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좋지 않은 예감이 그의 온몸을 덮쳤습니다. 미경 엄마가 저를 아프게 해요. 할인이의 말이 끝나자 준호의 세상이 순간 정지한 듯 했습니다. 귀에서는 왱왱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시야가 흐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은 준호가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말이었습니다. 뭐라고 했니? 준호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다시 물었습니다. 할인이 뺨에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할인이는 코를 훌쩍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더욱 자세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빠가 학교에 가시고 집에 없을 때요. 미경 엄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요. 화를 내고 못된 말을 많이 해요. 그리고 저를 밀거나 팔을 세게 잡기도 해요. 할인이는 말하는 것조차 힘들어하며 중간중간 멈췄습니다. 준호는 마치 얼음물을 뒤집어 쓴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딸의 말을 부정하고 싶은 마음과 믿어야 한다는 마음이 격렬하게 충돌했습니다. 하지만 할인이의 눈빛과 떨리는 목소리, 그리고 눈물은 할인이가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할인아, 혹시 그냥 장난이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 미경 엄마가 할인이와 친해지려고. 준호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말했지만 할인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빠, 장난이 아니에요. 할인이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습니다. 정말로 아파요. 그리고 저는 너무 무서워요. 제발 믿어주세요. 아빠. 할인이는 마지막 말을 거의 울음으로 토해냈습니다. 준호는 속에서 불안과 분노, 그리고 자책감이 섞인 복잡한 감정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자신이 이런 일을 모르고 지낼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미경이 그런 사람일 수 있을까요? 그는 팔을 벌려 딸을 향해 손짓했습니다. 아빠는 너를 믿어. 할인아, 이리 와. 할인이는 마치 구원자를 만난 것처럼 아빠의 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준호는 딸을 꼭 안으며 아이의 떨리는 몸을 느꼈습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하는 생각에 준호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 할인아, 아빠가 미안해. 준호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반복해서 사과했습니다. 그들은 몇 분 동안 그렇게 안고 있었고 준호는 할인이의 울음소리가 점점 잦아들기를 기다렸습니다. 할인이가 조금 진정되자 준호는 할인이를 살짝 떼어내고 눈을 마주쳤습니다. 준호의 눈에도 눈물이 가득했지만 그는 최대한 냉정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할인아, 아빠한테 모든 걸 말해줄 수 있겠니? 아빠가 너를 도와주려면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야 해. 준호는 최대한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할인이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경 엄마가 우리 집에 온 후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할인이는 다시 말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가끔 소리를 지르기만 했어요. 조용히 해. 방해하지 마. 이런 말들이요. 그런데 나중에는 제가 뭔가 잘못하면, 아니, 사실 잘못한 게 없어도 저를 밀거나 팔을 세게 잡기 시작했어요. 준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점점 커지는 분노를 참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안 볼 때는 저를 꼬집기도 해요. 여기, 할인이는 자신의 팔뚝을 가리켰습니다. 여기랑 다리에도요. 정말 아파요. 아빠. 언제부터였니? 정확히 언제부터 그런 일이 시작됐어? 준호의 목소리는 억제된 분노로 떨렸습니다. 할인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미경 엄마가 우리 집에 이사 온 지 한 달쯤 지났을 때부터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정말 가끔이었는데 요즘에는
아빠가 출근하시고 나면 거의 매일 할인이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준호는 머릿속으로 계산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벌써 몇 달 동안 이런 일이 계속되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을까요? 자책감이 그를 덮쳤습니다. 할인아, 그럼 왜 아빠한테 이제야 말했니?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준호는 원망하는 뜻이 아니라 순수한 궁금증으로 물었습니다. 무서웠어요. 할인이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미경 엄마가 제게 말했어요. 만약 제가 아빠한테 말하면 아빠가 저한테 화를 내고 보육원에 보낼 거라고요. 그리고 아무도 저를 믿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냥 어린애고 미경 엄마는 어른이니까 어른 말을 더 믿을 거라고. 이 말을 들은 순간 준호의 마음이 산산조각 나는 듯 했습니다. 8살짜리 어린아이에게 어떻게 그런 잔인한 협박을 할 수 있단 말인가요? 그리고 할인이는 그 협박을 믿고 몇 달 동안 혼자서 고통을 참아왔던 것입니다. 할인아, 들어봐. 준호는 딸의 두 손을 잡고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아빠는 절대로 너를 보육원에 보내지 않을 거야. 너는 아빠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고. 그리고 아빠는 항상 할인이 말을 믿어. 항상 할인이 편이야. 할인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준호는 아이의 눈에 여전히 의심과 두려움이 남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몇 달간의 협박과 위협이 8살 아이의 마음에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겼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아빠가 저한테 화 안 낼 거라고 약속해요? 할인이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약속할게. 할인아, 이건 절대로 내 잘못이 아니야. 준호는 할인이를 다시 꼭 안아줬습니다. 잠시 후 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더 구체적인 증거를 확인해야 할 때였습니다. 할인아, 아빠가 내게 상처가 있는지 확인해봐야겠어. 미경 엄마가 너를 아프게 한 곳을 보여줄 수 있니? 준호는 목이 메인 채로 물었습니다. 할인이는 부끄러워하며 잠시 망설였지만 곧 고개를 끄덕이고 소매를 걷어올렸습니다. 그 순간 준호가 본 것은 그를 완전한 충격과 공포에 빠뜨렸습니다. 할인이의 작고 가느다란 팔에는 여러 개의 멍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어떤 것은 이미 누렇게 변해 치유되고 있는 중이었고 다른 것들은 아직도 검푸른 색을 띠며 선명한 멍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성인의 손가락 자국이 너무도 뚜렷하게 찍혀 있어서 누군가가 할인이의 팔을 얼마나 세게 잡았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준호는 속이 메스꺼워오는 것을 참으며 무릎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누군가가, 그것도 자신이 믿고 사랑했던 사람이 이렇게 작고 무고한 아이에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단 말인가요? 할인아, 다른 데도 상처가 있니? 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인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치마를 조금 들어 올려 다리를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손자국과 멍자국들이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준호는 눈을 감고 잠시 심호흡을 했습니다. 분노와 죄책감, 그리고 무력감이 그를 덮쳤습니다. 눈을 뜨자 할인이의 두려운 눈빛과 마주쳤습니다. 아빠, 화났어요? 할인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준호는 즉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인아, 너한테 화난 게 절대 아니야. 아빠는 미경 엄마가 너를 이렇게 아프게 한 것에 화가 났고, 아빠 자신이 이걸 몰랐던 것에 화가 난 거야. 준호는 딸 앞에 무릎을 꿇고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이건 절대로 내 잘못이 아니야, 알겠니? 할인이는 아무 잘못이 없어. 할인이는 네, 알겠어요라고 대답했지만 여전히 불안해 보였습니다. 미경 엄마는 정말 잘 속여요, 아빠. 할인이가 어린 나이에 걸맞지 않는 통찰력으로 말했습니다. 아빠가 주변에 있을 때는 항상 다른 사람처럼 행동해요. 정말 친절하고 좋은 사람인 것처럼요. 이 말을 들은 준호는 그제야 미경이 자신에게 보였던 행동들을 새롭게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완벽했습니다. 할인이에게 친절하고 참을성 있고 사랑스러운 새엄마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떻게 자신이 그렇게 완벽하게 속았을까요?
할인아, 아빠가 없을 때 미경 엄마가 정확히 뭘 하는지 모두 말해줄 수 있니? 준호는 가능한 한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할인이는 잠시 망설였고 준호는 딸이 눈에 두려움이 스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든 것을 털어놓아야 한다는 듯 할인이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아빠가 학교에 가시면 미경 엄마는 완전히 달라져요. 차가워지고 저를 쳐다보는 눈빛도 무서워져요. 그리고 저를 짐이라고 불러요. 제 이름 대신해요. 할인이는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짐이라고? 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리고 말해요. 미경 엄마가 여기로 이사 왔을 때 제가 자기의 삶을 망쳤다고 해요. 제가 없었다면 아빠와 단둘이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저 때문에 모든 게 복잡해졌다고. 준호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8살짜리 아이에게 어떻게 그런 잔인한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요? 또 뭐라고 했니, 할인아? 준호는 최대한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저한테 바보래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도 하고요. 할인이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픈 말은 아빠가 저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아빠가 학교에 오래 나가 계신다고, 집에 빨리 오고 싶지 않아서 그렇다고. 이 말을 들은 순간 준호는 가슴속 어딘가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미경의 말들이 할인이의 순수한 마음에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겼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할인이가 혹시 그 말들을 믿고 있는 것은 아닌지 두려웠습니다. 할인아, 그 말들은 모두 거짓말이야. 준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빠는 할인이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 할인이가 있어서 아빠는 행복해. 할인이 없으면 아빠는 살 수 없어. 할인이는 아빠의 진심 어린 말에 조금은 안도하는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경 엄마가 너를 아프게 한 게 언제였니? 준호가 물었습니다. 할인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어제였어요. 아빠가 늦게 오셨을 때요. 준호는 어제 밤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정말로 늦게 퇴근했고 몹시 지친 상태였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미경은 평소와 같이 따뜻한 미소로 그를 맞이하며 할인이가 이미 잠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텔레비전을 보며 아빠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미경 엄마가 갑자기 화를 내면서 제 팔을 잡고 방으로 끌고 갔어요. 그리고 당장 자라고 했어요. 아빠가 오셔도 나오지 말라고 하면서. 할인이는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며 몸을 움츠렸습니다. 준호는 어젯밤 할인이 방에 들어가서 이마에 뽀뽀를 했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때 할인이는 깊이 잠든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할인이가 잠든 척했을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무서워서 또는 미경의 협박 때문에 말입니다. 아빠가 알아야 할 게 더 있니?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말해줘, 할인아. 준호는 말했습니다. 할인이는 몇 초간 생각한 후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가 야근하실 때 미경 엄마는 친구들을 집에 불러요. 여자친구들이요. 와인을 마시면서 정말 시끄럽게 떠들어요. 그러면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할인이는 계속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정말 목이 말라서 자다가 일어나서 부엌에 물을 마시러 갔어요. 그런데 미경 엄마가 저를 보자마자 엄청 화를 냈어요. 제 머리채를 잡고 방으로 다시 끌고 가면서 다시 나오면 창고에 가둬버리겠다고 했어요. 준호의 분노는 이제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할인이에게 그런 협박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알던 여자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할인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더욱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끔 미경 엄마가 전화 통화를 할 때 들리는데 저에 대해 나쁜 말을 해요. 골치 아픈 애, 방해되는 존재라고 하면서 친구들한테 불평해요. 준호는 주먹을 꽉 쥐고 이를 갈았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니 미경이라는 여자가 얼마나 교묘하고
잔인한 사람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완벽한 이중 생활을 해왔던 것입니다. 하린아, 이 모든 걸 말해줘서 정말 용감했어. 준호는 딸을 다시 꼭 안아주었습니다. 아빠가 이 문제를 해결할 거야. 미경 엄마는 다시는 너를 아프게 하지 못할 거야. 약속할게. 하린이의 눈에는 희망과 두려움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정말 약속해요, 아빠. 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약속할게. 이제부터는 모든 게 달라질 거야. 준호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린이는 반사적으로 아빠를 더욱 꽉 잡았습니다. 미경 엄마예요. 하린이가 두려움에 찬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준호는 딸의 눈을 바라보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하린아. 너를 다시는 아프게 하지 못하게 할 거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이번 편은 1부예요. 좋아요 50개가 되면 2부 바로 업로드할게요.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응원 부탁드려요.